할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영감을 주냐고요. 그,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다윈이 썼는데 그게 막 틀리고가 아니라 그들 얘기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다고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책을 볼 때마다 뭔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영감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요.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맞는 얘기, 옳은 얘기를 쓰려고 그러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부차적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바지,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있느냐가 된다고요. 그림은 자꾸 들려준 말인데 어떻게 쓰여질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능할 수 있냐고요. 그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쓰여지길 바라는 쓰여지는 목적을 보고서 글을 쓴다고요. 행동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어떤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행동한다고. 그런 의미로 쓴 맞죠? 아, 천혜통도. 그래서 여기 도덕전 도가도 비상도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거는 아까 여인님 하신 말이에요.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또 관점만 얘기하니까 지식적인 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부가 또 글 이 한 장에 불과한 하는 내용에 저도 글을 보면 제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 완벽주의적인 그 편집증이 있어요. 그래서 관법만 얘기하면 또 관법만 할까봐 뒤에 또 관법이 다가 아니라 이게 삶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그냥 삶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썼어요. 제 글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성향이 이래요. 결벽지. 보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또 보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 그게 네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것도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뒤에 뭐 몇 줄 있는 거 더요. 이게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삶의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은 좀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진다는 건 억지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가 먼저인 건지 아는 게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먼저인 건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리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리든 안 헷갈리든 영향 주고 받는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가 그렇게 살 거이기 때문이거나 네가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거나 그걸 원하기 때문이거나 그런 지식, 욕망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알게 된 거는 그런 지식을 알게 만들어진 삶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그 사람이 지식하고 어떻게 비슷한 건지 그 사람은 저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 그런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혜통은 엄청 얘기했어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거예요. 좀 말 좀 들어달라고 말 좀 들으라고요. 좀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초기가 아니라 초기를 조금 넘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 못했어요. 뭐 고단자들이 특히 고단자들이 자기가 조금 이해하고 계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이 천이통이 돼요, 천안통은 돼요,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말하는 거나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 보여요.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어느 부분은 몰라서이거나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위에선 아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가르쳐 주려고 해요. 상대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때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안다는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을 견디질 수가 없어요. 너 모르는 거, 그리고 나 아는 거, 이거, 너는 이거 모르지, 그냥 기죽이는 건데, 그게 가르친다는 그런 컨셉으로 말을 해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없어요.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가르쳐 준다고,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교묘한, 그 영리한 그 작전인데, 가르친다는 말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악함을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뒤에 보면 타심통이 있는데 타심통이 왜 남을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심리로 인해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상대방을 말하게 하고 내가 말하게 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타심통은 남의 마음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 아는 게 먼저예요. 자기 마음을 정말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타심통.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르침이 좋아서라는 이런 식으로 영악하게 페이크 써가면서 기만 시켜가면서 이 기만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기만을 내가 기만 술법을 기만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낼 수 있었냐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면서 많이 찔립니다. 마이를 찌르신가 본데. 네. 이게 내가 사람 아니면 사물을 뭐든 간에 어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날 때 배치 현상이 일어나요. 배치요, 배치. 이게 배치시키잖아요, 사물을. 이게 앞에, 뒤에, 그 이런 식으로 배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사주를 말하면 육친 현상이 또 일어나요. 육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나한테 배울 사람인 거냐? 내가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네가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나보다 많이 아냐 많이 모르냐? 돈이 나보다 있냐 없냐? 나보다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여자냐 남자냐? 힘이 그러니까 애냐 어른이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상하 좌우 이런 배치 현상이 일어나요. 욕심 배치가 일어난다고요. 이 배치를 시키는 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배치, 사물 배치와 육친 배치를 하면서 교묘한 술법을,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상대한테. 그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내 무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술법 작전이야. 이게 다신통으로서 알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상대를 어떤 배치 상태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면 상대가 넌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배치로 만들고 있고 몰아넣고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해요. 이미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난다는 건 모를라도 이미 그 이전의 무의식은 그런 식의 장소, 만나는 약속, 그리고 그런 식의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걸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의식은 나중에 알았다고 하거든요. 항상 이 의식은 가장 쉽게 하는 변명이 그거예요.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요. 항상 몰랐다고 해요. 그럼 사회에서는 통하는데 자체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의식은 몰라도 심층을 알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 말을 이해 못한다면 자체는 그만해야 되는 거고 자체 세계에서 네 심층이 지금 너와 나의 배치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하면 무식한 거죠. 천한통이 없는 거예요. 관법이 보는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느냐에서 벌써 보여지는 것이 수준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나 심층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의식이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몰랐다고.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변명 안 통해요. 의식이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이 자체 내에서는. 그런 배치 현상이나 그런 것이 그 다신통으로서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천일통에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너무, 이게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가 듣는가를 보라고요, 저 사람이. 딴 책에 썼잖아요. 어딘가 그래서도. 저 사람이 공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라고. 듣는다는 게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상대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공부가 덜 된 거라고. 배제가 높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봐야 그냥 그런 사람들은 우습게 보면 돼요. 걔 별거 아니라고. 이유는 왜 별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 안 듣던데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 그,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사회생활이나 사람들 대화를 보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건 기본적인 배치잖아요. 근데 고단자가 될수록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안 듣고 있으면.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람들 대인 관계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사회를 들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 사회를 들어야 돼요. 이 사회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 사회가 어떤 상태인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 거고, 어느 과도기,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어디를 갈 건데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건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간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도 들을 수 없는데 사회를 들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정치적인 것도 안 됐잖아. 내가 진보니까 보수는 절대 그냥 꼴통이라고만 얘기하면서 무식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가 진보를 듣지 않는 거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듣진 않아요. 근데 들을 수가 없죠. 대인관계에서도 1대1 맨투맨에서도 상대방 말을 듣지 않는데 사회를 듣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나 제 있을 수 없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볼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치한다고 하거나 큰 스케일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거대 담론 해봐야 까면 돼요. 웃기지 말라고. 작은 게 안 되는데 큰 게 된다고 하는 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천이통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익히는데 오래 걸린다고. 죽을 때까지 못 익혀도 정상이라고 했죠. 얘는 죽을 때까지 못 익혀요. 안 듣는 놈은 죽을 때까지 안 듣더라 이렇게 될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 그리고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내가 깨어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선종의 영향 받고 불가적인 영향 받아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맑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순수하게 있거나. 그리고 오매 이려. 잠을 자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리고 생사이려. 죽지 않고 살지 않고. 죽지 않고 살기만 하거나. 생사이려가 죽지 않는다는 건가? 살지 않는다는 건가? 그런데 아무튼 이게 단순히 죽는 거, 사는 거, 자는 거, 꿈꾸는 거 이런 얘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깨어있는 건데 이 깨어있음은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건 그 어떤 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거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자고 있는 거고 꿈꾼다는 얘기는 꿈을 꾼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빠져 있다고요. 몽상하고 있다고 공상이나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요.
생사이로도 죽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네가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시체예요. 시체라고 하잖아요. 시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비유로. 이건 다 비유고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이려 오매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깨어있다고 하거나 그렇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뭐 태극이 들어가고 무극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태허든 뭐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깨우침에 해당하는 본체예요. 그렇게 있으려면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안다고 보면 된다고요. 언어로 듣고 이해하는 개념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듣는 거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듣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말로 우선 시작을 하죠. 말로만 이렇게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지 않아요. 눈빛, 표정, 제스처, 그리고 상황, 분위기 다 감지해요. 우리 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언어만 듣고 있지 않아요. 그건 너무 자기 자신을 편협하게 보고 있는 거. 감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요. 이 머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대화하면서 처리하잖아요. 예. 말만 듣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언어를 넘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행간을 듣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그리고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유추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단어 쓰는 이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가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사람은 이런 식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체계에서 단어가 올라온다고요. 욕구, 삶의 체계. 아까 관법도 똑같이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언어도 똑같아요. 언어에는 그 사람의 욕망,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추구하는 거, 그리고 상처받은 거 뿐만 아니라 그런 일상세계, 일상생활 체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요. 거꾸로 간다. 그 사람의 단어를 듣고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뜻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 사람이 어떤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듣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천의통이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의 방법도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단어 가지고 언어로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언어로 말하고 한다 하니까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단어로 이해하잖아요. 다들 언어란 말 안 들어본 사람 없고 알고 있다고 듣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언어란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한 철학까지. 일종의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에 대한 철학이요. 하나의 단어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저희 네. 한국 사람들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 된다. 이 명제는 맞는데 실제로 이제 되물어서 지금 대기 사용하신 단어가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면 또 상대방이 그거를 설명해 주거나 설명 안 해줘도 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거나 그 경우의 수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면 대화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그런 오류 생겨요. 그냥 대충 알아들으라고 할 때도 그것도 맞아요. 알아들어야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또 그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단어를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그걸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니, 그게 천혜통이라고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게 잘 안 되거나, 이제, 이게 되물거나 정확하게 알아야 때는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화하거나,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그때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대충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대충 알아듣겠죠. 듣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의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냐고 물어보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가 뭐냐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거는 둘 다 해요. 둘 다 하는 거죠. 그건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대충 대강 알아듣는 거 하고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거 하고 그렇게 있겠죠. 그 알아듣는 것도 중요한데 선생님, 물론 이제 알아듣는다는 것도 자기가 아는 만큼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끊임없이 내가 더 잘 알아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간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고 나서 내가 대응할 때 그다음 행동, 실천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전달을 했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알아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비유도 쓰고 다른 언어도 사용하고 단어도 사용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근데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뒤에 해오는 말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결론이 삼천포로 가가지고 뭐 으쌰으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끝이 났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그 천이통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본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되고 내가 그리고 내 의도도 잘 전달해야 되는 게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러면 알아듣는 것도 어려운데 잘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살 때는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한마디 근데 그거는 우선 천인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전통이 상대방을 들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예. 그게 상대를 들은 게 아니라고요. 상대가 내 말을 그러니까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느낄 수 있어요. 상대에게 내 말이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야. 예. 그래서 계속 얘기했다는 건 얘기해야 된다는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들어야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미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예를 미팅을 갔어. 그 사람이 말이 전혀 안 통해. 다음에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실제 사회생활 할 때는 예를 들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 있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계속 끊임없이 못 알아듣고 있어. 이런 말을 해도 내 의도가 전달이 안 되라고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여하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듣게 만들고. 근데 전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상황적으로. 그 사회생활인데 그러니까요. 뭐 여하간 사회생활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아니 사회생활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구분 지은 게 아니라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상대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못 알아들어도 계속 말을 해줘야 되고 계속 일을 시켜야 되고 계속 행동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알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두 가지 요소는 모르는데 한 가지를 알아들었어.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이 성향은 뭐냐면 못 알아듣는 두 개는 스스로 그냥 애써 무시한다 그럴까요? 못 알아듣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거 갖고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요. 뒤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일종의 대화를 할 때 느낌이 저와 대화를 할 때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있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뭔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갖추지 못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어떻게 보면 열등감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니라 평소에 그 뒤에 뭐라고 친밀감을 더 높이는 방식?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온전히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그 주제 자체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래퍼를 형성시켜줘야 제가 하려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했을 때 알아듣는 것도 문제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아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때는 전략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실전적으로 써먹을 때는 선생님 전이통을 써먹을 때는 그건 책을 쓴 거잖아요. 상대를 들은 거잖아요. 예. 그게 상대를 듣는 거잖아요. 예.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게 상대를 듣는다는 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이거나 왜 안 듣는지 왜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상대 마음 알아내는 거. 타시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대 마음을 알아내는 게 듣는다는 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왜 상대가 못 듣는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예.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천일통인데, 원래 천일통 썼으면서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면 저보고 어떡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을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 만나다 보면 그게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래서 익숙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일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처음부터 상대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방법, 상대가 추구하는 방법 아니면 상태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고요. 천일통은 그래서 내 요구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부터 먼저 해오게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인님 질문하고 선생님 답변 도중에 왜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